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7페이지의 4장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문제 이상 자주 출제되는데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토지 행정계획과 관계된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며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57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에 관한 사항과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날 때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바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저 특광시군이 도시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정비 보존, 이 말은 집행에 관한 계획.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얘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번,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에는 용도 지역 등과 관계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이번은 개시 수도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용도 구역에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사안은 없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3번, 4번 묶어 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공익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5번, 6번 묶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6가지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이제 제2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이란 말 확인되시죠? 여기 입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건은 딱 하나이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 가장 성장 관리 방안 중에 타당한 것을 하나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 하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입안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이 같고 결정이란 말과 승인이란 말이 동일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월 1일 날 시행되었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두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거든요. 이 법 제정하신 분은 친절한 마음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 결정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서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다만 수립이란 말과 입안이란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승인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각각 파악하시는 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입안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원칙.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자신의 관할 구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는 관할 관청이 되지만 인천이나 성남 가시게 되면 관할 벗어난 곳이죠. 그곳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원칙적으로 입안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 특광시군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관할 벗어난 곳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주셔놓습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줄쳐 놓으셨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박스에 59페이지 박스를 함께 보십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시군과 협의한 경우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협의한 경우는 관할 벗어난 곳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안 찾으셨죠. 먼저 예를 정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도시군이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전기, 수도, 통신, 도로 등의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 보셨습니까?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TV 프로 보게 되면 동경하는 마음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내려가시게 되면 한 분은 한 이틀 만에 서울 올라오신다더라고요.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기반설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면 전기, 수도 아예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능,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은 관할 벗어난 곳이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한 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취지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 그리고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위반 결정을 통칭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되시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반.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의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박스에는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번만 봐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 위반.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반 기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양가 1번 상위 계획의 부합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문제 풀 때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차등 위반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의 인구 밀도와 토지용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동시 위반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조속히 추정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줄쳐 놓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계획도와 계획조서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가로 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찾으셨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는 계획도, 우리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서는 조서를 말하게 되는데, 가끔 TV 보다 보면 파출소에 가서 피의자가 신문 받는 것 보신 적 있죠? 성함 어떻게 되느냐, 몇 월 며칠에 뭐 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질문하고 받아 적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서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를 만들면 계획도와 조서, 그래서 왜 이런 계획도를 만들었는지 일일이 설명해 놓은 것을 조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큰 의미 없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그 정도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축적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수립 기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 결정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 위반권자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관장하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위반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필요하면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직접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특광시군인데 예외적으로 국도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놓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해당 행정계획 자체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것.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생략 가능한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도시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립권자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위반하는 것이 각각 원칙인데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인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예외적 수립권자를 인정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인 국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하는 관할관청, 그 관할관청에 관한 사항으로 국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도는 예외적 수립권자가 못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 꿈이죠. 도시의 꿈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꿈을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도가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위반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차등 위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시설입니다. 저 기반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소재지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학교를 만드는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만들게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5층짜리 학교 만들 수 있지만 요즘 지방 몇몇 지역의 경우는 초등학교를 폐쇄하고 애견 카페로 바꿔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폐교되는 학교라고 하면 5층짜리 학교 건물을 서울과 똑같은 규모로 만들게 되면 빈 공간 많아지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가끔 유령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1층짜리 학교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위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차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적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적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적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설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박해 놓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는데, 원래 국가계획을 전국의 220여 개 도시군에 그대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그냥 집행하는 것은 국가계획의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또는 해당 지역에 딱 적합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그 완충장치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해야 한다. 동시란 말 보게 되면,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그런 구분을 해놓습니다.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국장이 결정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입니다. 여기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제한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용어로서 제한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여기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제한이라 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한 자는 누구이다? 비행정청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주민이해관계자, 주민이해관계자 추천없습니다.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인 입안권자와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있는데, 이들을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장 제일 먼저 나야 되죠. 특광도 지도이사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이들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박스에 1.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없습니다. 2.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쳐 놓습니다. 산업단지나 또는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한 곳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지정된 용도 지구의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행위 제한이라 합니다.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줄쳐 놓습니다.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지산대란 말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봐놓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있고 69페이지를 봐주십니다. 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차시였죠. 그리고 양가로 1번 원칙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도지사가, 지도지사 추천없습니다.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진청에 따라 결정한다. 지도지사가 결정권자는 이야기죠.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장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1번만 보십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해양서무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박스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영 앞바다입니다. 굴 양식장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 2, 3 묶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 주놓습니다. 연계가 필요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러한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보셨으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리고 도시군의 성장 발전을 위한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광역단체장이 위반했다고 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그곳을 대도시라 하고, 이러한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장은 한 집안 기준으로 삼으면 자녀에 해당되게 됩니다. 원래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은 부모가 직접 결정해서 뭔가 사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분가하지 않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자기 밥벌이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취미생활 한다고 겨울에 스키 타러 가겠다고, 여름에 놀러 가겠다고 하는 것, 자기 번 돈으로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하면 부모가 떠더 말릴 수 있다?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도시장도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사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장관은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신이 위반했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위반한 것, 그리고 그린벨트라 분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 4가지만큼은 장관이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도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을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했다면 그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서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 딱 하나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된 것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반권자, 결정권자 구분되시겠습니까? 위반권자는 특방시군, 예외적으로 국토입니다.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이죠. 행정청 아닌 자는,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저 행정청 아닌 자는 뭐만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와 관계되어 위반권자, 결정권자 누구인지 그걸 가늠하시고 이게 정리되었다고 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61페이지 다시 돌아가십니다. 61페이지에는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 찾으셨죠. 이걸 우리가 함께 반항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함께 해나가시고 다음 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6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법적 지위는 행정 처분이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인접한 특방시군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구 10만 이하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위반, 결정이란 말 각각 구분하시면서 원칙적 위반권자와 예외적 위반권자 구분하시고 특히 위반 기준과 관련되어 차등이란 말 보면 위반해야 한다. 함께란 말 보면 위반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대도시가 아니라면 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예외적 결정권자 누구인지 이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실력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61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